이번 이야기는 우뜨 K12KB님의 작품 무서운 스릴러 이야기 다단계. 준호는 방금 끄집어낸 백사 한 마리를 들고서 부엌으로 갔다. 연노랑의 줄무늬가 새겨진 백사는 포대자루에서 나오자마자 온몸을 실룩거렸는데 몸통 길이가 70cm, 그 미터도 넘는 그놈이 준호의 손목을 두어 번 감고 나자 잠깐 사이에 손목 전체가 하얗게 뒤덮어버렸다. 꼬랑지부터 대가리까지 윤기가 잘잘 흐른다. 갈라진 혓바닥을 내린거리는 그놈을 보고 있자니 입안에 단물이 가득 고였다.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는 준비한 도마 위에다가 백사를 끄집어 내렸다. 제법 튼실하게 감긴 모양인지 손목에 은은한 압력이 전해져 온다. 고무장갑을 낀 나머지 손으로 백사를 억세게 후트르자 툭 하고 도마 위에 떨어진다. 똘똘 말린 상태로 대가리만 쳐들고서 또다시 혀를 낼름낼름거린다. 어찌나 귀엽던지 하마터면 대가리를 깨물어버릴 뻔했다. 고소한 생쌀을 씹는 것도 운치 있는 일이지만 오늘은 때가 아니었다. 준호는 백사의 대가리와 꼬랑지를 움켜쥐고는 쭉 당겼다. 놈의 몸통이 일자로 팽팽하게 당겨지자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다. 하나, 둘, 셋! 신호와 함께 놈을 힘껏 패대기 쳤다. 철퍼덕 소리와 함께 도마가 웅웅거린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고정식 도마는 재작년에 준호가 특별히 주문한 제작한 것이었다. 너비 50cm에 길이는 1m나 되는 대형 도마였다. 그 덕에 베란다를 뚫는 그 작업을 해 부엌을 확장시켰지만 도마는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냈다. 방금만 해도 한 번만에 백사가 기절해버렸던 것이다. 간혹 구렁이나 7.4 같은 놈들이 오면은 서너 번 내려쳐야 했지만 이번처럼 몸집이 작은 백사나 능사나 한 번이면 충분했다. 기절한 백사가 깨어나기 전에 작업을 마쳐야 한다. 준호는 벽에 비스듬히 걸린 도끼 칼을 꺼내들고 사정없이 내려찍었다. 육중한 칼질 4번에 백사의 몸이 순식간에 5토막으로 분리되었다. 핏줄기가 사방으로 튀었지만 미리 비늘로 덮어둔 상태였다. 자기 몸이 토막 나는 줄도 모르고 뻗어있는 백사를 보고 있자니 코미디 프로를 보는 것처럼 무서웠다. 준호는 토막들을 바가지에 쓸어 담은 뒤 식탁 위에 준비해둔 믹서기로 가져갔다. 믹서기 안에 막 3번째 토막을 넣으려 할 때 백사가 깨어났다. 토막난 몸들이 제각각 꿈틀거리면서 바가지 안을 휘저었다. 준호는 얼른 바가지를 손으로 가린다 믹서기 안으로 한꺼번에 들이부었다. 후두둑하는 소리를 내며 토막들이 모조리 쏟아지자 잽싸게 믹서기 뚜껑을 집어들었다. 이런! 큰일 났다. 뚜껑을 닫기 전에 토막 하나가 믹서기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다. 바닥에 피칠갑을 해대며 그것들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토막은 대가리 부분이었는데 입을 찢어져라 벌린 채 온 바닥을 팔딱팔딱 뛰어다녔다. 준호는 잠잡고 기다리기로 했다. 지금 잡으려 가다 백방 물리고 만다. 아무리 온순한 백사라도 죽기 직전에 흉폭하게 변해버린다. 파닥거리던 대가리가 30초도 못 가 축 늘어졌다. 조금씩 꿈틀대고는 있었지만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았다. 입을 쩍 벌린 채 굳어져 있는 대가리를 들고 믹서기 안으로 마저 집어넣었다. 뚜껑을 단단히 닫고 난 후에 작동 버튼을 눌렸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믹서기의 칼날이 세차게 회전하자 투명하던 플라스틱 용기에서 시뻘건 국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갈렸을 때 작동을 정지시키고 내부를 관찰했다. 칼날은 멈췄지만 걸쭉한 국물이 관성에 따라 여전히 돌고 있었다. 용기 벽으로 힘을 거는 살점 덩어리들이 몇 번 부딪히자 준호는 다시금 기계를 작동시켰다. (1분) 정도를 더 갈고 나자 마침내 백사는 한 사발이 진득한 핏물로 변해버렸다. 용기를 기울여 마지막 한 방울까지 바가지에 부으니 역한 비린내가 사방으로 진동한다. 준호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바가지를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걸쭉한 백사 국물이 목젖을 넘어 순식간에 사라졌다. 뜨끈뜨끈한 국물을 한 호흡에 비워내버리고 그러고 나자 준호의 입에서 묵은 트림이 터져나왔다. 오묘한 냄새가 식도를 넘어왔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고 거실 한쪽에 거울로 가서 치실을 꺼내들었다. 이빨 사이에 낀 비늘 조각들을 제거하고 나자 다시금 트림이 터져나왔다. 준호는 해벌쭉 웃으며 뒷정리를 시작했다. 바닥을 닦고 믹서기 용기를 씻었다. 바가지는 특히 고물들을 씻었는데 그것은 쌀 푸는 바가지였기 때문이다. 올해 45살인 준호는 20년 동안 뱀을 잡아먹었다. 회학 체질이던 준호에게 아버지가 뱀탕을 끓여주면서 뱀과의 인연이 시작됐는데 한겨울에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던 준호가 뱀탕을 먹고 나자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온몸에서 힘이 불끈불끈 쏟았고 푸석하던 얼굴에선 기름기가 잘잘 흘러내렸다. 구렁 닥치는 대로 뱀을 잡아먹었는데 먹구렁이, 능구렁이, 화사, 실사, 기름사, 능사, 백사 같은 무독성에서부터 7.4나 불독사 같은 맹독성 뱀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먹었다. 처음에는 푹 고아서 그 물을 마시거나 뱀술을 담가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 갈아 마시기 시작했다. 실사는 물뱀같이 몸통이 작은 놈들은 날것으로 뜯어먹기도 했는데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간식거리를 씹어먹는 것이었다. 그들에게선 마른 오징어 씹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소함이 느껴졌다. 생살이 씹히면서 입안 가득 핏물이 고이며 환장할 정도로 맛이 좋았다. 독뱀은 대가리를 썰어내고 몸통만 섭취했는데 놈들을 먹으면 톡하고 쏜 그 맛과 함께 속에서 불구덩이가 치솟아올랐다. 몸통에도 독이 남아있는 모양인지 몸이 덜덜 떨리고 한기가 찾아오지만 하룻밤만 자고 나면 말끔히 나았다. 준호는 백상을 먹고 내리 20시간을 엎드려 잔 뒤에 그러고 일어났다. 늘어지게 기지개를 펴니 구석구석에서 활력이 솟구쳤다. 가볍게 국민체조와 스트레칭까지 끝내고 나자 관략근에서 신호가 울렸다. 그렇게 몇 번 항문에 힘을 준 뒤에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물을 내리려던 찰나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변기통 안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다. 옅은 설사 덩어리들을 가르며 길쭉한 것이 유연하게 헤엄치고 있었던 것이다. 에? 준호가 똥덩어리를 헤치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에서 갈색 건더기가 뚝뚝 떨어졌지만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을 관찰했다. 지렁이로 보이기엔 길이가 짧았고 실뱀으로 보자니 생김새가 달랐다. 물로 헹구어내자 투명한 피부가 드러났는데 내부 장기가 보일 정도로 맑은 피부였다. 잠자코 들여다보고 있자니 엉덩이에서 미끌거리는 감촉이 전해주었다. 뒤돌아서서 허리를 숙이자 축 늘어진 엉덩이 두 짝에 화장실 거울에 비춰졌다. 갈라진 엉덩이 사이에서 뭔가 꿈틀댔지만 자세히 보이진 않았다.
안방에서 손꼬를 가져다가 아래를 비추자 알록달록한 새끼뱀 한 마리가 보였다. 항문 구멍에서 몸통이 일부가 삐져나온 상태로 그것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중이었다. 엉덩이를 실룩거리자 미끌미끌한 뱀 대가리가 양쪽 볼기짝에 철썩철썩 부딪혀왔다. 뱀 대가리를 붙잡고 쭉 끌어내리자 묘한 느낌과 함께 놈이 항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변기통에 들어있던 놈보다 몸통이 2배는 굵은 뱀이었다. 알록달록한 반점에 길이는 30cm 정도로 아직 눈도 못 뜬 새끼뱀이었다. 준호는 양손에 하나씩 놈들을 쥐고 한참을 관찰했지만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뱀 전문가인 준호가 보기에도 놈들은 처음 보는 종류였다. 투명한 뱀이 있다는 말은 농담 속에서도 전혀 들어오지 못한 말이었다. 준호는 2놈을 유리병에 담아 병원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몸속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까? 그렇소. 머리가 희끗희끗한 매브리코의 의사는 유리병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재차 물어보았다. 유리병 속에서는 뱀 2마리가 서로의 몸을 꽈배기 꼬듯이 꼬고 있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이오. 스파르가눔은 인간의 몸 안에서 절대로 성충이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놈들은 스파르가눔의 성충도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의사가 답답하다는 듯이 설명을 해나갔다. 스파르가눔은 인간의 체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뱀 기생충입니다. 어쨌든 제 말은 이것들이 스파르가눔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의사지 생물학자가 아니라고요. 거참 이상하다. 분명히 똥구멍 속에서 나왔는데. 아저씨! 싫어하는 소리 그만하시고 집으로 가세요. 귀신에 씌었다. 거참 이상하네. 준호가 궁시렁거리며 진료실을 나가려 하자 의사가 급히 불러세웠다. 저기야! 유리병 가져가셔야죠! 필요 없어. 아이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푹 고아 드시오. 의사는 그만 벙찐 표정을 짓고 말았다. 준호가 진료실 나가버리자 무언가 깨달은 듯 후다닥 뛰어가 그를 붙잡았다. 왜 그러시오? CT 촬영 한번 해봅시다. 스파르가눔이 아저씨 뇌 속에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뭡니까? 일주일 후에 준호는 2번째로 병을 찾았다. 진료실 안에는 매브리코 의사 말고도 3명이나 더 있었는데 모두들 준호가 들어서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야이, 왜 바쁜 사람 오라고 하는 거요? 김준호씨, 지금부터 저희 말 잘 들으세요. 매브리코 의사가 옆에 서있던 뚱뚱한 남성에게 눈빛을 보내자 그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 몸속에서 수십 마리 뱀들이 발견됐습니다. 위장과 소장, 대장, 심지어는 12지장까지 뱀들이 골고루 퍼져있는 상태입니다. 대군 니슈. 예? 뭔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하냔 말이야. 저는 홍주대학교에서 생물학 교실을 맡고 있는 양아이 닥쳐 찢어버리기 전에! 뚱뚱한 남성이 급히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야! 너 말고 네가 한번 얘기해봐. 저 말입니까? 그래 너 말이야. 네가 제일 못생겼어.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죠. 반대편에 서있던 중키의 남성이 헛기침을 한 번 터뜨리고는 말 이어나갔다. 뱀들이 어떻게 김준호씨 몸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김준호씨 몸에 완벽하게 정형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네,
뱀은 김준호 씨가 섭취한 음식물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았던 것 같습니다. 얼룩뱀과 투명한 뱀 두 종류가 발견됐는데 둘 다 처음 보는 종이었어요. 종? 딸랑딸랑 종? 준호가 손목을 이리저리 돌리며 맞장구 쳤다. 식물 도감을 먼저 뒤져봐도 그런 종류의 뱀은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종이었던 겁니다. 남성이 준호의 행동에 실실 쪼개면서도 설명을 계속해 나갔다. 사람의 인체에 정한 새로운 종류의 뱀, 그것이 준호씨 몸속에 있는 것의 정체입니다. 아니, 도대체 뭘 먹은 거야? 매브리크의 의사가 도저히 못 찾겠다는 듯이 물었다. 뱀 먹었지 뭘 먹었겠어? 얼마나 많이 먹은 거요? 대체 얼마나 먹어야 몸이 그 지경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1년에 200마리쯤 먹었어. 갈아서 마시거나 잘근잘근 씹어 먹었지? 그걸 날 걸로 드셨단 말입니까? 삶아 먹든 데쳐 먹든 뭔 상관이야! 이 미친놈아! 준호가 성질이 난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뽀빠이 이상류 아저씨는 600마리씩 잡아먹는단 말이야. 난 반도 안 되는구만. 왜 이렇게 지랄들이야? 준호씨! 한 가지 말하는 게 있는데 당신 몸에서 스파르가눔도 발견됐습니다. 스프? 그게 뭡니까? 뱀 기생충인데, 아니 어쨌든 당신 뇌 속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호가 무섭다는 듯이 온몸을 떨어댔다. 현재로선 딱히 치료법이 없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도록 합시다. 제가 미쳤단 말씀입니까? 의사는 준호의 물음에 하마터면 고개를 끄덕일 뻔했다. 꼭 그렇다라기보단 예방을 하자는 뜻입니다. 우선 뱃속에 있는 뱀들부터 끄집어내자고요. 미쳤어! 네? 돈 주고 사먹는 판인데 이 복덩이를 어떻게 잘라낸다고? 준호씨! 그 뱀은 위험합니다. 어떻게 인체에 종이인지 아직 밝히지도 않았다고요. 그건 당신 사정이겠지. 의사의 입에서 딸꾹질이 튀어나왔다. 이제 안 올 거니까 까불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쇼. 준호씨! 준호가 양손을 휘휘 저으며 진료실을 빠져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사방을 연신 살펴대며 옷을 벗었다. 알몸으로 변기에 앉은 뒤 관략근에 힘을 주자 방귀가 뿡뿡 튀어나왔다. 한참을 끙끙거렸지만 성과를 못 얻자 신경질을 부리며 거실로 나왔다. 휘탈 위에 있던 믹서기를 보자 기운이 빠진 듯 벌러덩 자빠져 버렸다. 한참을 자빠져 있던 준호가 벼랑간 손뼉을 치며 몸을 일으켰다. 싱크대로 곧장 달려간 준호가 머리를 쳐박고 헛격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묽은 침만 흐르자 중지손가락을 목구멍에 깊숙이 집어넣었다. 목젖을 딸랑딸랑거리자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역한 느낌이 솟구쳐 올라왔다. 식도를 시큼한 위액과 함께 미끌거리는 꼴랑지 하나가 올라왔다. 준호는 꼬랑지를 잡고 잽싸게 빼내자 알록달록한 뱀 하나가 입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토사물과 함께 싱크대 바닥에서 요동치는 뱀을 바라보자 준호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토막낼 것도 없이 통째로 집어넣고서 미서기를 돌렸다. 10초도 못 가 거무죽죽한 액체가 차오르자 전원을 끄고 용기를 빼들었다. 그리고 용기채를 입안에 들이부었다.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양이었지만 오랜만에 음식다운 음식을 먹은 듯 했다. 미처 갈리지 못한 작은 살덩어리 하나를 잘근잘근 씹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니슈? 김준호씨! 여기 홍주 대학병원입니다! 아니, 아직도 쫓아다닌 거요? 지금 준호씨 몸은 무척 위험한 상태입니다. 뱀들의 적응 메커니즘이 밝혀지단. 좋아하는 숫자가 뭐요? 뭐라고요? 좋아하는 숫자 말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30이요. 너무 많아. 예? 너무 많다고 이 미친 새끼야. 9이요. 고마워이. 준호를 전화를 벌컥 끊어버렸다. 벌써부터 온몸에서 힘이 넘친다. 야, 어제! 천원 한 장 기부해본 적이 없던 준호는 문득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넓은 아량으로 동포회를 실천해 나가기로 결심한 자신이 너무도 대견스러웠다. 늦은 밤 택시 운전수인 상진은 손님을 태우고 방배동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시공을 앞둔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손님을 내려놓자 잠시 시동을 끄고는 담배 한 대를 입에 물었다. 추위에 몸을 덜덜거리며 면목을 빨고 있자니 저만치서 여고생 둘이라고 한다. 아저씨, 앞구 좀 가죠. 잠깐만, 이거 마저 피고. 여고생 둘이 조잘거리며 택시에 오르자 상진이 서둘러 담배를 빨았다. 구들어 담배를 비벼 끈 뒤 진득한 가래를 뱉어낸다. 상진이 택시에 타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고생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아저씨, 압구정 말고 갤러리아 백화점으로 가죠. 상진이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압구정이나 백화점이나 거기가 거기였다. 시동키를 막 돌렸을 때 문득 2달 전의 사건이 떠올랐다. 그래, 그 여자도 압구정까지 갔었지. 2달 전 상진은 신촌역 근처에서 젊은 여성 하나를 태운 적이 있었다. 여성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탱탱한 허벅지에 자연스럽게 상진의 시선이 쏠렸다. 압구정이요. 네, 손님. 상진은 평소와 달리 친절하게 대답했다. 올림픽 대교를 반쯤 건넜을 때 여자가 뜬금없이 질문을 던졌다. 아저씨, 피곤하시죠? 네? 하하, 괜찮습니다. 에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뭘. 그러지 말고 이거 한 병 드셔보세요. 여자가 손바닥만한 갈색병 하나를 불쑥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자연강장제예요. 진짜 좋은 건데 아저씨 드릴게요. 이걸 제가 먹어도 될지. 싫으면 덜어주세요. 아닙니다. 상진은 속도를 줄이고 냉큼 뚜껑을 열었다. 썩은 비린내가 확 끼치자 상진의 인상이 보기 좋게 찌푸러졌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았다. 몸에 좋은 거예요. 어서 드세요. 아, 네. 걸쭉한 액체가 상진의 입으로 쏟아졌다. 추어탕이라도 마신 듯 입안 전체가 텁텁했다. 7,000원입니다. 여자는 돈을 건네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아저씨가 9번째예요. 이제 저는 다 채웠어요. 네? 저는 동네 아줌마한테 3번째로 받았는데요. 정말 끝내줘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저씨도 꼭 베푸세요. 괜찮으셔도 9명한테만 나눠주세요. 아셨죠? 여자는 기묘한 말을 남긴 채 택시에서 내렸다. 상진이 여자의 말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었다. 둥그런 잡는 소리에 꼴통만 아파할 뿐이었다. 여자가 건네준 액체의 효능인지 다음날부터 피로가 싹 사라져버렸다. 몇 년째 그를 괴롭히던 만성 피로가 말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수고하세요.
여고생들을 백화점 앞에 내려주고 나서 상진은 다시금 택시를 몰았다. 노량진을 막 지나쳤을 때 변환관 속이 니글거리기 시작했다. 느끼한 비계덩어리 감촉이 식도 전체에서 느껴졌다. 길가에 택시를 세우고 심호흡을 연거푸하고 나자 불쾌함이 조금 누그러졌다. 변환관 입속에서 뭔가 느껴졌다. 미끌미끌한 뭔가가 상진의 입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택시 내부에 전등을 켜고 입을 크게 벌렸다. 입안에는 새끼뱀 한 마리가 자신을 흉내라도 내듯이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있었다.